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세 번째 시리즈 산부인과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분당 제1여성병원의 한성식 원장님,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임 원장님, 손님희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산부인과 두 번째 사건은 임산부 임신성 당뇨 진단 후 질식분만으로 인해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진 연구원 사건 소개해 주세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임신부는 2000년 11월 27일 체중 3.65kg의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상부입니다. 2006년 9월 2일 임신부는 임신 14주 6일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해산정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 2일 임신성 당뇨 진단을 위한 50g 당부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7일 100g 당부화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진로 기록부에 임신성 당뇨로 기록되었습니다. 2007년 2월 3일 임신 36주 6일 전문의가 실시한 태아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 체중 3.28kg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07년 2월 5일 소변 검사 결과 당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월 6일 18시 40분경 임신부가 배가 아프고 피가 비치는 증상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당시 태아의 심장 박동 등의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19시 30분경 고혈압 및 임신 중독증을 대비하여 옥시토신을 주사하면서 유도 분만을 시도하였습니다. 21시 20분경 경감난산이 발생하였습니다. 21시 31분경 분만을 하였고 이후 A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신생아를 진찰하였습니다. 신생아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있는 것으로 진찰하였으며 전산지 불안전 마비의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분만 방법 선택에 있어 피고의 과실 여부를 인정하였으며 분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는 진로 기록 감정 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불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2월 6일 고혈압 및 임신 중독증을 대비하여 옥시토신을 주사하면서 유도 분만을 시도하였습니다. 임신부는 경산부로서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 시 문진을 받으며 자신의 부모들에게 모두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당부와 검사에 의해 임신성 당뇨가 진단되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임신성 당뇨 등으로 거대아이의 출산 가능성이 있음에도 초음파 검사 외 태아 크기 측정을 위한 자궁 저부 측정법, 골반 개측 반법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확도가 낮은 초음파 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이 사건 분만에 있어 거대아 출산, 경감난산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왕절개술에 의해 분만 및 이에 대한 임신부의 선택 기회를 배제한 채 질식 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6일 21시 20분경 경감난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피고가 경감난산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구를 이용하여 태아를 견인하였다거나 무리하게 견인하였다는 점은 신체 감정 촉탁 결과와 진로 기록 감정 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에서는 임신성 당뇨 진단 후 장기간 병원에 내원하지 않음에 임신성 당뇨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하며 임신 혹은 출산 중 의사에게 고지되지 않은 과거 출산력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배포가 있습니다. 직원 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임신성 당뇨에 대한 적절한 처치 미흡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발생한 경우 거대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던 여성은 당뇨병 발생의 고위험군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만 방법에 대한 설명 미흡으로
거대화 출산 및 경감난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분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다 상세하게 하여야 하며 분만 방법을 경청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충분한 경과 경찰 및 팔로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임신성 당뇨를 포함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별도의 교육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임신성 당뇨 등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팔로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법 제도 측면에서는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충분한 경과 경찰 및 팔로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임신성 당뇨를 포함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별도의 관리 체계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현호 변호사님,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해주실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거대화를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경산부고 또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거든요. 특히 이제 임신성 고혈압일 경우에는 이제 정자간증증으로 사망할 위험도 사실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산모한테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지를 하고 분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김소연 교수님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예. 지금 이 케이스도 첫 번째 케이스랑 비슷하게 경감난산으로 인한 상완 신경 손상, 또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전상지 불안전 마비 뭐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임산부가 임신성 당뇨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산을 진행을 임신성 당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법원에서는 이제 분만 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과실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 케이스인데요. 의료인 측에서는 임신성 당뇨 의심이 있었지만 임신성 당뇨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산전의 경감난산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추정 체중이 거대화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질식 부분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고 측에서는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라는 부분에 대한 인지 여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에는 이제 이것도 2006년 사례고, 사실은 이런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면 아까 이제 그 한성식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제 아마 재앙절개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사례긴 한데, 2006년 당시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결국은 이제 태아에게 그 전상지 불안전 마비,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또 최근에는 아마 그래서 재앙절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방을 우리가 사실은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임신성 당뇨라는 부분이 아까 이렇게 있다고 예측되는 환자를 어떻게 이제 계속 진단해서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적절한 분만 방법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수가 제도나 다른 기관 측면에서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거를 이게 단순히 의사 선생님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갈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충분히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사실 한성식 원장님께 다시 한번 좀 의료인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을 좀 다시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3.65kg를 출산한 경산부가 예상 체중 이제 3.75kg로 작은 경부가 이제 계대돼서 왔는데 그 임신성 고혈압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또 분만을 하는 건 맞고, 여기서도 그냥 의사가 그냥 애가 좀 큰데 임신성 3.65인데
그러면 그 임신성 고혈압이 왔으니까 유도분만을 3개를 낳자 하고 해서 낳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오니까 이제 4.58이고 그게 이제 경감 난산이었다. 이분도 다 이렇게 일괄적인 거가 이제 초음파 그 실측이 틀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합병증이 생긴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뭐 그 아까 이제 또 똑같은 말이 그 재발될 것 같고요. 그 임신성 당뇨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또 다 아는 것처럼 그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산모가 혈당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고 그 산모 혈당이 다 애기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산모 혈당이 높아지면 그 산모한테도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슐린은 애기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그 엄마 혈당만 계속 그 산모한테 그 애기한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 애기도 그 설탕물을 계속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당이 올라가고 애기한테 인슐린이 올라가고 그 고인슐린증에서 이제 거대화도 나타나고 그리고 뭐 여러 대사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해야 될 거는 이 당뇨 조절만 잘해준다 그러면 그 임신 예후는 물론 장기적인 예후를 빼놓고는 단기적인 임신 예후는 그 혈당 조절만 잘해준다 그러면 그 정상 산모랑 이제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든 저희한테도 임신성 당뇨 환자가 오면 모든 의사들이 혈당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원에 우리나라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혈당 측정 기계가 의료보험으로 다 제공이 되고 혈당 조절이 제일 중요한 거가 임신성 당뇨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룰까요? 네, 이번 사건 네네.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